안녕하세요. 크다스핀입니다. 오늘 주간 컨텐츠는 백상예술대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백상예술대상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백상예술대상 방송에서도 워낙 이제 중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름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에 근데 예능 부문 시상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예능 관련된 시상식은 각 방송사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뭐 KBS면 KBS의 예능을 본인들이 이제 심사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이제 KBS에서 방송 나간 예능 중에 수상을 하고 MBC도 마찬가지고 SBS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이제 시상식을 하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진 예능 컨텐츠를 중에 다 모아서 그 중에 이제 시상을 하는 그런 상으로 백상예술대상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상예술대상도 요게 이제 예능만 시상하는 게 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이름 제목처럼 예술대상이 돼가지고 모든 분야를 망라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훨씬 그 얘기는 심혈은 좀 이상하고 무게중심이 어디 가 있냐 그러면 영화 쪽에 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장르별로 뭔가를 뭐 나누진 않더라도 이제 보는 컨텐츠 소비자 분들도 대부분 영화 배우라든지 그다음에 영화를 조금 더 작품도가 있고 완성도가 있는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어쨌든 그래서 백상예술대상이 다른 뭐 청룡영화상이나 대종상이나 뭐 이런 다른 영화 시상식에 비해서 TV 부문을 다루고 있고 TV 부문에서 드라마도 있지만 예능 뭐 교양 뭐 이런 걸 다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예능을 홀대한다는 얘기도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막 백상예술대상에 뭐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저는 백상예술대상 얘기를 왜 하게 됐냐?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 좀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발견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백상예술대상에 이렇게 정리를 이게 힙합 전문 뭐 매거진인 쪽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제가 올려놓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백상예술대상의 예능 부분 후보 올해 이제 과연 어떤 이제 작품이 올라왔나 보면 5개 작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5개 작품을 보고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작품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올해 이 백상예술대상의 예능 부문 후보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송이 된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거에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트렌드가 저도 예능도 그렇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트렌드가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른 TVN이라든지 JTBC 쪽으로 좀 넘어갔다는 거를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도 했지만 예능은 뭐 TVN이나 JTBC뿐 아니라 뭐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까지 아주 OTT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선을 보였던 작품들이 이게 후보가 됐어요. 이게 보면 SNL은 티빙의 OTT 이제 티빙에서 이제 보였던 거고 환승연애 2라는 것도 티빙에서 이제 선을 보였던 작품입니다. 피지컬백 넷플릭스에서 물론 이제 MBC PD가 제작을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나영석 PD가 만들었던 지구마블 지구마블 나영석 PD가 만들었던 이게 이영지하고 뭐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 예능 콘텐츠는 이 TVN에서 방송을 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게 뭐 좀 이미지가 약간 가려 있는데, 이제 피식쇼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는 컨텐츠가 이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이건 조금 많이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피식쇼라는 이 컨텐츠가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아는 분 많으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히트작들을 많이 남겼고, 피식대학이라는 데서 과거에 이제 지상파 방송사에서 개그맨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활동 무대를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던 곳이 피식대학이라는 거고, 피식대학에서 뭐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구독자가 190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낸 컨텐츠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서준마음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그 전에도 뭐 여러 뭐 산악회, 그다음에 공부학번 이즈 100이라든지 뭐 여러 컨텐츠들이 그다음에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내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사실 이 백상예술대상에서 유튜브 채널이 전에 있었나? 뭐 제가 기억 못하는데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번에 보면서 좀 놀랐어요. 피식쇼라는 게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는데, 피식쇼는 토크쇼입니다. 토크쇼인데 피식쇼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피식쇼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식쇼가 자, 이 피식쇼가 지금 이제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피식대학의 주축인 세 사람이 토크쇼를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일반 토크쇼가 아니라 설정이, 피식대학의 대부분 콘텐츠들이 다 설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자기들만의 세계관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 세 사람이 글로벌 토크쇼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진행을 해요. 원래 이 중에 한 사람은 뭐 한국어를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게스트를 이제 불러오는데, 여기 지금 이 이미지에는 이제 BTS의 RM이 이때 나와서 이제 토크쇼를 진행을 했는데, 영어가 가능한 게스트만 불러서 글로벌 토크쇼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청자보다는 한국 분들이 더 많이 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컨셉으로, 예, 글로벌 토크쇼, 그러니까 해외 토크쇼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하는 이제 피식쇼라는 그런 이제 영어로 진행하는 토크쇼를 하는데, 이게 올해 백상예술대상 예능 부분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상을 받을 것 같진 않지만 제 판단에 딴 게 더 센 게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튜브 컨텐츠가 이제 OTT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사의 프리미엄 예능 컨텐츠들하고 어깨를 견줄 만할 정도의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고, 그 트렌드라든지 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뭐 백상예술대상에서 어떤 작품이 이제 과연 예능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될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나영석 PD가 만들었던 지구오락실도 굉장히 좀 많은 화제를 뿌렸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돌 스타도 만들어내고, 피지컬 백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성공한 예능이고 해외에서도 뭐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고, 환승연애 2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지를 받은, 그러니까 OTT에서 방송이 돼서 OTT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대, 20대들한테 이제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 환승연애 같은 경우는. 근데 10대, 20대한테는 뭐 굉장히 유명한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SNL은 이거 뭐 사실 트렌드를 주도한다고 하는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컨텐츠를 만들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맑은 눈의 강인이라든지 뭐 MZ세대 관련된 컨텐츠라든지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 중에 과연 어떤 작품이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피식쇼가 받으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여기에 지상파 방송 컨텐츠가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트렌드가 많이 변했고 지상파 방송사의 컨텐츠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자각을 하고 더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